자, 안녕하십니까. 12주차 동영상 강의 6월 1일이 월요일인 12주차 두 번째 교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그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이 탄성력은 우리가 좀 스프링이 있죠? 용수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뭡니까? 어떤 특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특수사항에 대한 에너지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정의를 하겠습니다. 정의합니다. 자, 탄성력이 뭐냐는 거죠. 자, 한쪽 끝을 고정시킨 수평한 용수철에 다른 한쪽 끝에 매달린 질량 m의 물체의 운동을 생각해보자. 그죠? 수평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끝에 뭐가 됩니까? 이런 물체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일반적으로 힘이 가해져서 변형된 물체가, 자, 여기 이제 힘을 이렇게 가합니다. 힘을 가하면 이거는 이렇게 위치가 변하겠죠. 그죠? 물체가 변하죠.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원래대로 당기는 힘이죠. 용수처럼 뭡니까? 다시 복원 힘이죠. 복원. 당기는 힘. 물체가 당기면 다시 원래로 만들려는 힘이 있죠. 그 돌아가는 힘을 우리가 탄성력이라는 거죠. 즉 용수청 스프링의 뭡니까? 스프링의 탄력 힘이죠. 복원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프링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겹 스프링도 있을 거고 또는 이런 원형으로 된 스프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뭡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힘을 탄성력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탄성력. 그죠? 이건 특수 상황입니다. 이 스프링에 대해서. 고무줄도 마찬가지죠. 고무줄도 뭐가 됩니까? 쭉 당기면은 어찌 됩니까? 원래 돌아오려는 힘이 있죠. 그것도 다 여기에 탄성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계의 법칙입니다. 후계의 법칙. 물체의 변화량이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때, 물체의 변화량이, 그죠? 일정한 범위 내입니다. 그죠? 여기서 만큼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범위 내에 있을 때, 탄성력의 크기는 물체의 변형량에 비례한다. 알겠죠? 물체가 변화가 크면 클수록 당기는 보고 나르는 힘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정한 범위니까 이 일정한 범위를 넘어나 버리면 뭐가 됩니까? 고무줄이 터져버리거나 스프링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범위 내에서입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성력의 크기는 물체의 변형량에 비례한다. 이것이 바로 후계 법칙입니다. 이건 뭐 나도 생각하겠고 여러분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체가 변형한다는 이야기는 원래 복을 나는 탄성력이 에서 그죠? 커지는 거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변화량이 뭡니까? 특별하게 또 안으로 스프링을 눌러도 마찬가지죠. 튀어나오려는 변형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간이 거죠. 이러한 그 변화 관계를 후계의 법칙이란다. 변형량이 클수록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용수철의 탄성력은 커진다. 맛있는 이야기고. 자, 용수철의 자연의 길이라는 것은, 자, 용수철이 뭡니까? 가만히 아무 힘도 받지 않는, 탄성력을 받지 않는, 탄성력이 0인 상태에 있죠. 즉 말해서, 복원하려거나 하는 힘이 없을 때, 즉 뭡니까? 이 자연의 길이라는 이야기는, 탄성력이 뭐가 됩니까? 제로인 상태에 있죠. 쭉 늘어진 상태. 라는 것은 힘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의 길이며,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용수철의 원래의 길이를 의미한다. 그래서 용수철에 여러분들 뭐 하나 보시면 원래 길이가 있죠. 그 길이를 의미한다는 거죠. 탄성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길이란 탄성력이 전혀 없이 원래 쭉 늘어지는 그 힘을 작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용수철의 탄성력도 후계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례관계가 성립한 데 있죠. 용수철의 자연의 길이에서 늘어나고 줄어든다. 그죠? 이 자연의 길이에서는 아무 탄성력이 없는 거죠. 용수철이 줄어들어도 뭡니까? 바깥으로 미는 탄성력이 있는 거고 늘어나라도
당기는 탄성력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용순의 자연의 길이에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x가 양일 때입니다. 자, x 양일 때 f는 kx가 된다. 그죠? 여기 힘입니다. 힘, 여기 바로 힘인데, 힘 중에서 뭐가 됩니까? 탄성력이 되겠습니다. 이 탄성력이 되고, 요 x가 뭐가 됩니까? 늘어났다, 줄어났다는 거죠.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의 길이에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이 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례상수, 자, 그래서 이 탄성력을 갖다 이걸 이제 x가 항상 0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영수의 자연의 길이에서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이게 뭡니까? 늘어나고 줄어들지만은 이 어떤 뭡니까? 요 관계를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x가 0보다 이제 크다일 때 이 k 값으로 이제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제 방향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f는 kx고 비례상수 k는 용수철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x를 양으로 고정합니다. 양으로 고정하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 늘어날 때하고 줄어들 때하고 이제 용수철이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양하고 음을 어떻게 구분하냐니까 이 비례상수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례상수가 만약에 비례상수가 양이면은 이렇게 쭉 늘어나고 음이면은 뭐 줄어들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비례상수 K는 용수절 상수라 부르고 이 탄성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X 그죠? 이 길이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서 이 탄성력이 그죠? 변화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여기 비례니까 비례상수가 K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양하고 음은 다음에서 그죠? 설명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평형 위치입니다. 여기 이제 탄성력이 제로인 경우죠. 평형 위치, 즉 탄성력이 제로, 즉 뭡니까? 자연의 길이인 용수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 그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길이가 늘어납니다. 길이가 늘어날 때 당기는 힘 있죠. 길이가 늘어날 때 당기는 힘, 당기는 탄성력을 플러스라고 합니다. 정말서 당기는 탄성력을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위치에서 이제 뭡니까? 이 푸시하는 거죠. 이 밀죠. 밀면은 뭡니까? 밀어내려는 탄성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밀어내려는 탄성력을 마이너스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수철에서 탄성력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죠? 당기는 탄성력과 밀어내는 탄성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K 아까 전에 비례상수 있죠? 이 K가 마이너스면은 뭐가 됩니까? 밀어내는 탄성력. 그 다음에 K가 플러스면은 뭡니까? 당기는 탄성력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똑같죠? 절대 시합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성력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당기는 탄성력, 밀어내는 탄성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수철이 평행 위치보다도 늘어났을 때 용수철이 평행 위치에서 늘어납니다. 그죠? 늘어났을 때는 당기는 힘이 존재하니까 플러스라 그랬죠. 그래서 절대치 x는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철의 탄성력의 F의 방향은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라 그랬죠. 그죠? 방향은 F의 방향은 당기는 힘이라 그랬잖아. 그죠? 이거 당기는 힘입니다. 당기는 힘이고 X축의 음의 방향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마이너스 K에서 요 X가 뭡니까? X가 0보다 크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마이너스 KX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늘어났을 때 그죠? 늘어났을 때 탄성력은 플러스라 그랬죠. 그래서 늘어났을 때 F는 마이너스 K의 X가 되고 X가 0보다 큰 경우죠. 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K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성력은 하여튼 마이너스 KX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x가 x에서 작용력이죠. 그죠? 여기서 x가 이제 이렇게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붙은 겁니다. 영수철이 평위치보다 줄어들었을 때, 영수철이 평위치에서 줄어들었을 때는 마이너스 x, 절대치 x가 마이너스 x가 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수철이 탄성력의 방향은 밀어내는 거죠. 밀어냄이죠.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가 작용합니다. 자, K가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니까 K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절대치 X는 마이너스 X가 돼버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KX가 되겠습니다. 이 X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의 탄성력은 플러스인데 이 x가 마이너스로 변하죠. 그죠? 마이너스 변하니까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반대로 이거는 뭡니까? 밀어내는 탄성력은 마이너스라겠죠. 이게 마이너스인데 이 x는 뭡니까? 오른쪽으로 변하는 거죠. 그럼 x축의 방향이기 때문에 x축이 이렇게 주어진 거죠. 이래 주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길 때 탄성력은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x의 변화량은 뭐가 됩니까? x의 변화량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 당기는 탄성력은 플러스죠. x의 변화량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걸 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보십니다. 자 밀어내는 탄성력은 얼마입니까? 밀어내는 탄성력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그 다음 x의 변화량은 뭐가 됩니까? 오른쪽으로 변하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이것도 곱하면 뭡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탄성력에서의 그 위치 변화하고 이 x가 위치죠. x가 위치 변화량은 밀어내는 경우는 양이고 탄성력은 음이니까 그죠? 결국은 그 곱도 음이 되고 자, 그 다음 이 위치는 뭐가 되면 이 위치는 당기는 탄성력은 플러스죠. 당기는 탄성력은 플러스인데 x의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성력은 뭐가 됩니까? 어쨌든 간에 이 위치 변화량하고 탄성력하고 그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식은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수철이 늘어났을 때도 줄어들었을 때도 영수철의 탄성력은 F는 K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죠? 했던 고식을 이제 적용해서 이것도 운동이니까 그죠? 이 탄성력은 F는 KX라는 이걸 이용해서 앞에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운동 방정식이 중요하죠. 운동에 항상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F는 MA. 여기 바로 F가 되겠죠. 그래서 MA에 마이너스 KX가 붙게 되는 경우죠. 앞에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하고 관계 있죠. 그죠? 그거 여러분들이 할 때 똑같은 식을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MA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주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황을 이제 고정해 생각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갈 때 위치의 변화량이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처음에 0일 때. 자, 그럼 이게 쭉 당겨지겠죠. 위치의 변화량이 당겨지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반대쪽으로 탄성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도 뭡니까? 이쪽으로 당기는 속도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이쪽에 당기는 힘이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 탄성력도 커지게 되는 거죠. 이 탄성력은 뭡니까? K의 X1 요 위치에서는. 그리고 요 커지면 클수록 뭐가 됩니까? 더 커지겠죠. 그래서 시간이 T2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T1 시간이 흘렀습니다. T2가 흘렀습니다. T2 흐르면은 이 땡긴 힘에서 뭡니까? 변화되겠죠. 처음에 쭉 땡겼다가 시간이 처음 0일 때 두다가 쭉 X1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 X1 위치에 와 있다가 다음 이제 뭐가 됩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죠? 시간이 T2가 지나니까 이 위치로 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위치에서
위치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요 사항을 이제 수식으로 적으면은 자, T1일 때의 위치를 X1이라고 T2에서 위치를 X2라고 T1은 이제 속도가 있겠죠. 속도가 V1이라고 T2에서 속도가 V2로 합시다. 그러니까 탄성력이 있으니까 가속에 붙어서 V2의 속도가 더 크겠죠. 맞죠? 땡기니까 그죠? 시간이 처음 V1이지만 싹 땡기면은 이 속도가 더 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탄성력은 F는 KX이므로 그죠? KX이므로 운동 에너지와 1의 공식에서 기억나시죠? 2분의 1의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mv1의 제곱은 이것이라는 거죠. 이건 똑같은 거죠. 요거는 뭡니까? 위치 에너지. 요거는 1이죠. 요거는 뭡니까? 운동 에너지. 요거는 뭡니까? 요거 에너지죠. 배웠죠. 요거는 뭡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 변화량이 바로 한 1이라는 거죠. 이걸 적용하면은 2분의 1의 m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mv1의 제곱은 x1, x2 그 다음에 f가 이제 바뀌는 거죠. f가 바뀝니다. f가 뭡니까? f가 탄성력이기 때문에 앞에 공식은 똑같습니다. 탄성력이므로 f가 마이너스 kx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적분이 쉽죠. 그죠? k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내고 자, x에 대한 정적분이니까 x를 부정적분하면 2분의 1의 x제곱이죠. 그 다음에 x1, x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k에 x2의 제곱 마이너스 x1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k x1의 제곱 마이너스 x2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가 됩니까? 요는 뭡니까? 속도 변화량에 대한 에너지죠. 에너지고 요거는 뭡니까? 탄성력의 요거는 속도에 의해서 에너지의 변화량이고 이거는 뭡니까? 탄성력에 의한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요 의미를 단순히 수학적인 수식을 세운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의미를 분석합니다. 자, 용수줄의 탄성력이 이거의 탄성력이 그죠? 마이너스니까 여기 사실 요거 마이너스를 없애주려고 그죠? 요걸 바꾼 겁니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마이너스가 하고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해당하는 양만큼 일정한 것을 된다. 즉 용수철의 탄성력이 이거에 해당하는 양만큼 일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뭡니까? 이 속도의 변화량, 에너지의 변화량은 밑으로 낙하할 때는 뭐였습니까? 중력이 한 일이었죠. 중력이 뭐가 됩니까? 이 물질을 낙하시키면 이만큼 그 운동을 에너지 변화량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에너지 변화량이 생기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니까 탄성력이 한 일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변화량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것은 누가 했냐는 거죠. 그래서 탄성력 이것은 이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기 탄성력이 한 일이라는 것은 스프링 힘에 의해서 그죠? 물체의 그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가 평행 위치가 아닌 위치에 있으면 잠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활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그 다음에 뭐 새총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돌을 쫙 당겨서 이렇게 발사하면 이렇게 어떤 구슬이나 돌이 날아가는 새총 있죠. 그 새총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 어떤 용수치는 탄성력에 의해서 그죠?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힘을 그죠? 해서 물체를 발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가 평행 위치가 아닌 위치에 있으면 즉 이건 무슨 말입니까? 탄성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탄성력이 있으면 잠재적으로 일로 변할 수 있는 물리량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탄성력이 한 일. 어쨌든 간에 뭡니까? 위치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위치를 즉 에너지를 변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일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누가 했냐는 거죠. 만약에 중력이 하면은 그 뭡니까? 중력 탄성력, 중력의 힘에 의해서 그죠? 행근 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수철이 탄성력이 에너지를 변화시켰다는 이야기는 탄성력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너지 변화량이 바로 일이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에너지 변화량이 바로 그죠? 한 일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누가 있냐는 거죠. 일을 누가 있냐? 누가 했냐라는 거 보면은 그죠? 자, 중력이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탄성력이 있고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앞에서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 일을 했다. 또는 뭐가 됩니까? 탄성력이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양을 탄성력이 했으면 탄성력이 한 일, 중력에 의해서 변화시키면 중력이 한 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뭡니까? 그죠? 중요한 기억해야 할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용수철 실험에서 얻어진 2분의 1의 kx제곱을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또는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실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앞에 2분의 1의 마이너스 kx제곱이겠죠? 그래서 k값에 따라서 정할 수 있으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k값에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의 kx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k값이 상수니까 k값을 마이너스에서도 상수로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을 유도할 때는 하나씩 고정하는 거죠. 그래서 x가 이렇게 고정하면은 마이너스 이렇게가 붙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실험에서 얻어질 때는 2분의 1의 k제곱을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탄성력과 위치 에너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그 형태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또 식을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죠. 앞에서 뭐 했습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기억나죠? 중력에서 에너지 비용 법칙 성립하죠.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탄성력에 의한 거죠. 그래서 2분의 1의 mv2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mv1의 제곱은 2분의 1의 kx제곱 마이너스 2분의 k제곱 똑같은 거죠. 그쵸? 에너지 법칙에서 요거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탄성력이 그죠? 물질 m인 탄성력이 뭡니까? 그 에너지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탄성력이 한 일이 되겠죠. 이 되겠죠. 여기 갖다 그랬다면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자,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은 2분의 1 m v1의 제곱 2분의 k제곱이고 2분의 1 m v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k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결국 뭡니까? x1의 위치, v1 위치죠. 그러니까 xy라는 것은 쭉 당겼을 때 x1 위치에서의 뭐가 있습니까? 속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면은 뭐가 됩니까? x2 위치에 왔을 때의 이 속도가 있겠죠. 이제 요 두 개의 뭡니까? 에너지는 합이죠. 그죠? 여기 뭐가 됩니까? 여기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고 여기 뭐입니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x1 위치에서나 이것도 운동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나 이거 뭔가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나 위치에서는 합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MA는 KX일 때, 마이너스 KX일 때, 이거는 이제 상수를 여러 붙였습니다. 일 때, 운동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 이걸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 법칙은 항상 성립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도표를 살펴보면은 자, 시간이 t1 시간에서 t2로 흘러갑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은 이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의 m v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위치 에너지는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 중간에 힘에 의해서 그죠? 시간이 흐를수록
운동에너지는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분석하면은 T1일 때의 운동에너지는 작죠. 그죠? 근데 위치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위치 에너지는 에너지가 더 많죠. 넣으면은 더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당기지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다니까, 그죠? 시간이 처음에 쭉, 그러니까 영수줄을 쭉, 조심해야 될 게 영수줄을 쭉 당깁니다. 그죠? 쭉 당긴다는 거죠. 당기면 요 위치가 T1 위치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운동 에너지는 작죠. 여기 딱, 여기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작죠. 하지만 위치 에너지는 앞으로 변화하려는 거죠. 힘은 뭡니까? 더 크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이제 T2가 흘렀습니다. T2가 흘렀습니다. 요즘에는 뭡니까? 운동 에너지는 속도는 더 커지죠. 여기 V1이고 이게 뭡니까? V2니까. 가속력에 의해서, 그죠? 땡기는 탄성력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는 더 커지죠. 근데 위치 에너지는 뭐가 돼? 위치 에너지는 뭐 잠재 에너지라 그러죠. 여기에서 당겼을 때 앞으로 당겨지는 힘은 뭡니까? 여기 더 크죠. 여기는 위치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합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위치 에너지는 커지고, 즉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하고 이 운동 에너지하고는 서로 어떤 반비례 관계는 거죠. 일정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어느 위치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또는 이 사이 관계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합은 뭐가 됩니까? 하나가 작아지면은 커지게 되고 크게서 작아지는 이런 관계 때문에 위치에 따라 합이 일정하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하고 뭡니까? 그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상관계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합은 항상 뭡니까? 이렇게 변화되더라도 일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역학적 에너지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게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2분의 1의 mv 제곱이라고 배웠죠. 이 질량입니다.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 에너지는 뭐라 배웠죠? 2분의 1의 kx의 제곱입니다. k가 상수입니다. 그죠? 그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고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의 kx 제곱이죠. 그러면 이 k하고 u를 합한 것은 뭐랍니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두 개 에너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요거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력에 의한 에너지 보존. 중력에 의한 에너지 앞에서 배웠습니다. 2분의 1의 m v1이 제곱 mg y1이죠. 2분의 1의 vt 제곱 이거 배웠죠.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여기 요것도 일정하자는 거죠. 일정. 여기 보존이죠. 여기 뭡니까? 운동 에너지. 여기 뭡니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지점에 관계없이 항상 그 합은 일정하다라는 게 중력에 의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 보존 법칙은 2분의 1의 m v1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kx 제곱이죠. 이것도 뭐가 됩니까? 탄성력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 여기 바로 위치 에너지죠. 그 다음에 v2, x2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여기 뭐가 됩니까? 위치 에너지.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 자, 물체의 운동 방식에 중력이나 탄성력만으로 힘을 사용될 때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관찰되는 게 지금 뭡니까? 중력하고 탄성력이죠. 중력이 뭐가 됩니까? 중력이 한일. 중력이 한일이 뭡니까? 에너지 변화시켰죠. 탄성력이 한일도 에너지 변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그죠? 보존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일정하다.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웠던 뭡니까? 중력하고 탄성력에 대해서 배웠죠. 요거 두 개에서 뭡니까?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는 거죠. 이거를 뭡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다. 그래서 만약에 뭐 시험 같은 데서 그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뭐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죠? 중력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탄성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그죠? 일정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는 그죠?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공식 정리합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1의 mv의 제곱이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mgh가 된다. 이거 한 일이죠.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의 kx의 제곱이 된다. 그죠? 요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뭐랬습니까? 한 일이고 이때 누가 한 겁니까? 탄성력이 한 일이라는 거죠. 자, 중력이 한 일이라는 것은 이 위치 에너지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뭡니까? 1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1이 되고 누가 한 일입니까? 중력이 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2라고 관계도 그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서 이제 그죠? 12조가 끝나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은 그죠? 13주에 그죠? 수업을 이렇게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노트도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과제를 냈는데 과제 점수하고 그 다음에 뒤에 노트 점수도 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데 지금 성적이 상대에서 절대로 이제 바뀌었죠. 여러분들 공고문에 올려놓은 거 있죠. 그거 보시면 절대표는 바뀌기 때문에 A 플러스는 뭐 많이 주면 안 된다. A 플러스는 한 15%로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A 쪽은 이제 상대평가로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할 수 있는 과제나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출석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도 뒤에 보시면 도어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들은가 안 들은가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들은 걸로 가지고도 출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수를 이렇게 주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 본 데서 그죠 이렇게 이렇게 제외하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13주 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